보통 스위치 케이스 구문이라는 걸 보기 전에는 if문을 공부하게 되는데, if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나 둘 다 목적이 뭐냐면 코드가 있을 때 흐름을 분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기.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코드를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f문은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해서 해당 구문을 실행할 건지 아니면 지나갈 건지, 또는 else를 이용해서 아닌 경우에 실행할 걸 추가하거나, else인 경우에도 조건이 필요하면 if를 붙여주거나 할 수 있는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건 if문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동작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 스위치는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케이스는 경우예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가 같이 활용이 되는 구문이 되는데, 자, 예시를 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라고 적고 괄호를 붙이는데,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값은 정수값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리언이나 실수 같은 건 불가능. 무조건 정수값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는 자료형도 데이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스트링형은 이 스트링 문자열을 가지고 어떤 숫자를 이용할 수가 있게끔 제공을 해요. 이 문자열들을 가지고 어떤 숫자 값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는데, 동일한 문자열을 갖고 있다면 동일한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자열도 숫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해시코드라는 함수의 결과를 보시면 좀 느낌이 오는데요. 지금은 역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냥 문자열이 똑같으면 같은 해시코드 값으로 정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시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만 해두시고요. 어쨌든 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enum이라고 하는 건 그 이름에다가 번호를 붙여주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답니다. 어찌됐든 정수값만 나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스위치는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 값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실행 순서를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바꿔주게 됩니다. 케이스 뒤에다가 고정값으로 상수를 선언하게 되고요. 여러 케이스를 지정할 수 있고, 케이스에는 땡땡 콜론을 붙인 다음에 문장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여긴 예제니까 문장이 한 줄밖에 없지만 문장을 여러 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스위치에 n 값이 들어왔을 때 그 n의 값이 1이라면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케이스 2면 이거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로 지정된 곳은 실행할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따라서? 여기 들어온 값에 따라서 어디부터 실행할 것인지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폴트라는 키워드랑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얘네들의 의미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케이스가 동작된 다음에 더 이상 뒤에 내용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디폴트는 요 스위치에 들어온 값이 모든 케이스에 맞지 않을 때 실행할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마치 if로 따지면 else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녀석이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동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스위치 예제고요. 스위치문을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n에 들어있는 값이 3이다. 그리고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스위치에 n이 들어왔을 때 케이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해놓고 1일 때는 1이다 라고 출력하고, 2일 때는 2라고 출력을 하고, 3일 때는 3이라고 출력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예제를 실행하게 되면 n이 3이니까 스위치에 들어간 값이 3이란 말이죠. 그럼 3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실행 순서가 이동하게 돼요. 그럼 얘들은 건너뛰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금방 받아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함정, if문과 스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n이 1이면 이걸 실행하고 n이 2면 얘를 실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n에 들어있는 값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실행 순서를 이동시킨다의 개념이에요. 뭔가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 같지만 값을 1로 바꿔볼까요? n 값을 1로 바꿔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n이 1이면 이걸 실행해 가 아니라 n이 1이면 여기서부터 실행해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해주는 건 실행 흐름을 바꾸는 게 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1 케이스에 매치가 되고 그때부터 모든 코드가 그냥 다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이래서 if문과 다른 거예요. 마치 기찻길 보면, 저는 기찻길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기찻길이 있을 때 그 만화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레버를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철길이 이쪽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라인을 바꿀 수 있는, 마치 이런 개념처럼 스위치는 여기 들어온 정수값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실행 순서를 이동시킬 뿐입니다. 레버를 이동시켰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코드 순서는, 즉 열차는 그 흐름대로 그냥 지나갈 뿐인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되는 코드가 있는데 내가 n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딱 하나만 실행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딱지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라벨을 하나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는 1번 라벨, 여기는 2번 라벨, 여기는 3번 라벨,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라벨에 따라서 실행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 들어온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이거부터 실행, 2가 들어오면 그거부터 실행 개념으로, 즉 케이스에 있는 값은 컴파일 할 때만 확인이 되고 그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할 코드의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값이 뭐가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바로 그리로 가라, 실행 순서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1일 때에는 1인 케이스부터 코드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얘 순서대로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if문처럼 1이면 1번 케이스의 내용만 실행하고 2면 2번 케이스의 내용만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에서 해당 케이스에 매치를 시켜서 여기부터 실행한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만나면 부셔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언어를 공부할 때는 저 브레이크를, 여러분 엑셀 말고 뭐예요? 브레이크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이 브레이크는 여러분 자동차에서 밟는 브레이크와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자동차에서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고 얘는 부시는 겁니다. 브로큰, 브레이크, 깨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스위치 문이 여기 들어온 값에 따라서 케이스 흐름을 타고 갈 텐데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흐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흐름을 깨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스위치 문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n이 1이니까 1만 수행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브레이크의 역할은 더 이상 스위치 구문에 따라서 실행 흐름이 지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일 때는 1만 실행되고 밖으로 나가고 2일 때는 2만 실행되고 밖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별거 아닌데 확실히 if문과는 일단 다릅니다. 스위치문은 조건식을 만들어서 흐름을 만든다기보다는 단순 분기를 위해서 써요. 단순하게 실행 코드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어떤 단순 값에 의해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결정하는, 쉽게 생각해서 메뉴 구성 같은 걸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 구문 말고 디폴트라고 하는 구문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디폴트는 매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자 n이 54다, 54라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디폴트가 동작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else 같은 개념인 겁니다. 실제로 else처럼 동작하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간 게 54일 때 자바는 첫 번째 케이스 1번이랑 54번이랑 비교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54가 들어왔으니 54가 어딘지 찾아서 그냥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컴파일 할 때부터 여기 들어온 값이 무엇인 경우 바로 어디로 가게끔 실행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비교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미 코드상에 결정되어 있는 값들이에요. 상수죠. 그래서 1, 2, 3을 상수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컴파일 할 때 요 위치에 들어오는 값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코드부터 실행할 건지가 픽스되어 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변수 값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예. 왜냐면 컴파일 할 때부터 미리 준비가 돼야 되거든, 어떤 코드의 위치가. 근데 변수인 경우에는 실행 중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상수만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폴트는 아무것도 매칭되지 않을 때 동작할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디폴트는 그래서 보통 맨 마지막에 놓거든요. 위에다 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4에 매칭되는 코드 위치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디폴트로 갈 겁니다. 디폴트로 간 다음에는 스위치는 더 이상 손을 놓죠. 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와요? 1까지 나오겠죠. 여기도 브레이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낫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스위치 문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브레이크, 현재 실행 중인 스위치 영역을 나가서 다음 문장으로 진행되게 한다. 디폴트는 조건에 해당하는 값에 매칭되는 케이스가 없으면 그때 사용되는 경우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간단한 예제 보시면 제가 지금 썼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나요? 자, 요 예제 한번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나 디폴트라는 이 키워드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주민번호 7번째 자릿수가 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 1, 여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0년 이상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남 3, 여 4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0이고 군지는 80년대래. 90년대가 아니죠. 1900년대죠. 1900, 2000년. 그래서 800년, 1800년대는 이렇게 세팅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역시 책에서 봤던 예시인데 이게 알맞더라고요. 자, 보면 주민번호 7번째 자릿수를 입력했을 때 해당하는 사람이 몇 년대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예제예요. 그러면 봅시다. 0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1800년대다 라고 하고 끝나죠. 마찬가지 9라고 입력해도 1800년대요 라고 하고 끝날 거예요. 스위치는 0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부터 실행하고 9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부터 실행하게 동작할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잖아요. 어차피 얘네 둘 다 1800년대고 얘네 둘 다 1900년대고 이런데 이걸 그러면 브레이크를 꼭 쓰지 않고서라도 똑같은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온 값이 1이에요. 그러면 스위치에서는 1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러 보내겠죠. 여기에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없고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1900년대라고 둘 다 세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1로 들어가든 2로 들어가든 한 번에 둘 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꼭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스위치에 대한 주요 개념이고요. 자, 예제 한 가지를 더 써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복사해서 그냥 쓸 거고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이번엔 자료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캐릭터형으로 54라고 써놨네요. 자, n에 54가 들어있고 지금 여기 상수값으로 사용한 건 문자입니다. 얘를 실행해보면 etc가 나왔고요. 자, 8을 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 6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문자 하나 6이라고 쓴 거는 ASCII 코드로 54예요. 즉 문자는 숫자, 스위치는 무조건 정수값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54라는 숫자를 이용했지만 결국 6이라는 문자에 해당 아스키 코드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로 식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에 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쓸 수 있고 여기에다가 굳이 캐릭터를 54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문자도 가능해요. 자바에서는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2바이트 공간을 사용하고요. 한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을 이용한 문자도 가능해요. 가일 때는 1, 나일 때는 6 이런 식으로 한글도 가능하다는 거. 어쨌든 문자를 가지고도 스위치문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스트링으로 갑니다. 스트링으로 가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하나 준비해 주고요.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N1, N2.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확인만 하고 갈게요. N1에 점 찍으면 해시코드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N2에도 해시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두 개의 문자열이 서로 다르잖아요. 저 문자열이 같으면 해시코드가 같아요. 문자열이 다르면 해시코드도 다르고요. 그리고 스위치에서는 문자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실제로 어떤 걸 사용하는 거냐면 이 해시 코드 값을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뭐 1이다, 2다, 3이다.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N1이 스트링형인데 이거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형으로 쌍따옴표로 묶어서 선언을 하게 되면 에러가 사라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N1에 들어온 문자열이 1이나 2나 3이나 다 아니죠. 지금 문자열 자체가 헬로랑 헬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해서 해시 코드를 구경해 보시면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값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트링 n2의 값을 next line으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n2에 헬이 들어 있었고 두 값은 다르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건 랜덤 결과가 아니라 저 해시 코드라는 뭔가를 만들어낸 값입니다. 어쨌든 둘은 다른 객체란 뜻이고요. N2에서 입력을 할 때에도 요 N2에 입력한 요 해시 코드가 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지금 켜져 있는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제가 여기다가 N2의 해시 코드를 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N2에 헬이 들어있죠? 헬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같은 문자열이면 해시 코드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똑같죠? 해시 코드가 이런데 활용이 돼요. 이건 객체마다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값이고 아직 객체 지향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알기가 어려운 시점이긴 해요. 그냥 확인만 한 겁니다. 결론은 N1에 들어온 값이 여기서처럼 헬로이거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전 여기에 입력받은 문자를 가지고 구분하도록 할게요. N2가 헬로우냐, 테스트냐, 웰컴이냐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자, 이렇게 준비해서 실행해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내가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테스트가 나오죠. 분명히 다른 해시코드를 갖고 있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헬로를 입력하면 헬로가 나오죠. 어때요? 문자열 가지고도 스위치를 쓸 수 있다 느낌은 오시겠죠? 이런 식의 개념이 스위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